저는 이건 마땅히 파기된다. 상고기각은 그건 어림도 없는 짓이다. 파기가 마땅하다. 그러면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모든 증거, 수십 명의 증인이 이재명의 지연 작전에도 불구하고 다 조사가 됐어요. 고등법원에 와서도 감정 증인이 각각 한 사람씩 이렇게 증언했을 뿐이니까 조사는 다 됐어요. 그럼 그 기초 사실을 다 두고 이게 잘못됐다고 파기를 한다 그러면 굳이 고등법원에 보낼 이유가 없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 자판해라. 자판의 사례는 극히 적지만은 이것은 국가의 비상시국에 점에서 파기 자판하는 것이 옳다. 이럴 때 파기 환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4월 7일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4월 30일까지 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차 공직선거 위반은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졸속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 예측대로 4월 30일이 아닌 하루 지난 5월 1일 판결한 그것은 저는 이 사건에 관한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곧 시작되는 이런 와중에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날짜의 지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약간은 이번 기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에 관하여 대마불사라는 훈장이죠, 훈장. 훈장은 안겨주지 않았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들이 물론 그 중에 2명의 대법관은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떻든 대법관 여러분들이 굉장한 고심을 했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주목하고자 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걸 깼다, 파기했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라고 넘기면 그럼 고등법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유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으니까 이건 일종의 대법원의 판례로 기속, 그러니까 요게 묶인다는 뜻이지. 대법원의 판례에 묶인다는, 그게 기속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형량은 어찌 되느냐? 고등법원이 황당무계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깬 이상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유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형량의 기준을 그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거기에서 높고 낮은 것에 큰 진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고등법원 판결도 이재명의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사실은 정치적 의미에서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할 자격이 정치적 의미에서 박탈된 겁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등록하지 말아야죠. 대통령으로 등록하지 말아야죠. 유권자들에게 이게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8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정과 사범의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이게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이 양식과 양심이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후보를 지금은 교체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저희 정치 도의상으로 옳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 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법률이라는 게 어느 범위 안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느냐. 예를 들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지켜야 할 여러 조항이 한 이만큼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법률은 이 전부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극히 일부인 10 내지 20% 정도의 도덕률을 위반했을 때 요건 죄가 되고 요건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산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춰가더라도 이재명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돼. 국가의 혼란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것이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저희 소신이기도 합니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에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그 강경파들 그리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뉴스를 듣자 경기도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결국은 국민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정도 말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은 이재명 피고인의 말이니까 이걸 되새겨봐야 할 것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계속 중에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고 탄핵 반대 시위가 열기를 더해갈 때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봐야 소용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것이 밖에서 떠들고 압력을 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제는 대법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 결국 이 판결은 믿지 못하거나 이게 엉터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국민을 여기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저기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난 김에 좀 민망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제가 조금은 아는 사람이에요. 제 큰 자식하고도 생년이 나이가 같아.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경상북도를 방문해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전두환 대통령도 어떤 업적이 있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항의가 있자 내가 박근혜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참말로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비하기 짝이 없어. 사람이 때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아내와 자식들에게, 친구 간에, 동지들 간에도 만나는 장소, 누굴 만나느냐 했을 때 시침이 뚝딱 안 만났다 그러고 몇 시에 만나냐 하는 것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공개적인 국민을 향한 발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뢰를 잃은 사람,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말대로 그야말로 고등법원 판결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결론 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게 유죄가 확정되고 비선거권 자격이 정치적 의미에서도 그렇고 법률적 의미에서 사실상 없다. 이런 후보를 찍어줄 것인가? 6월 3일. 그야말로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라는 것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곁들여 그 강경파들의 행보가 여전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김병기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고 잘 모르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판결 직후에 이것들 봐라. 한 달 뒤에 보자.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 유죄 판결한 데 대해서 이것들 봐라. 한 달 뒤에 보자. 한 달 뒤라는 게 6월 3일을 말하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당선되면 너희들 탄핵을 하든지 전부 응징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보도된 바에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너희들 그렇게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이것은 협박이 분명하고 이걸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요거 지금 제가 인용한 건 조선일보에 어제 보도된 것인데 저에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죄가 안 되느냐? 제가 누구를 칭해가지고 죄가 된다. 형법 몇 조에 걸린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묻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어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그랬어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 폭격하는 경우야. 직무를 집행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서 한 달만 기다리라. 저것들 하는 것,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대통령 되면 너희들 보복하겠다. 이 협박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들춰가지고 뭐 그 사람들 협박죄로 다스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답지 않은 인격과 이성을 잃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국민이 6월 3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에 오후에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가 직무정지가 되니까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한동안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자 부총리로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그 최상목 다시 권한대행이 돼서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국회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가지고 법사위를 통과해요. 본회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그건 탄핵 본회의 표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건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에 그의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을 한 그 탄핵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먼저 번에 하면 탄핵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고 탄핵을 결국은 발의하지 않고 한덕수 대행이 다시 복귀해서 부총리로 복귀한 사람인데 무슨 사유입니까? 어제 판결에 대한 보복입니까? 보복을 하려면 어젯밤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거기에 유죄 판결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11명을 탄핵을 해야지, 11명을 탄핵해야지,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에 그를 탄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꼴이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그게 논리에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에 미국에 가서 관세 협정에 대해서 그런 대로 한미 관계의 얼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당신들 눈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공석으로 만들고 날려버리고 한미관계가 아주 긴장되고 복잡한 이런 때 그나마 협상에 응했던 이 부총리까지 이 기간 동안에 날려버리고 당신들 눈과 머리에는 국가와 경제와 안보와 외교는 없느냐? 책상을 한번 쾅 치고 싶은데 제가 이 책상을 너무 자주 친다는 충고를 받고 안 치겠습니다만 당신들 국회의원들이야?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건 그 국회의원의 직무 46조가 있는데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민주당으로서는 또 예고된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은 그 취임 이전에 재판받고 있는 일체의 형사소송 절차를 재임 기간에는 일단 중단한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예고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위헌 법률이야. 위헌 법률이야.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내란 외환죄를 범했을 때 외에는 기왕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있었던 재판을 이게
진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헌법에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위헌 규정이야. 또 하나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삭제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가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대통령이 그냥 공포를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고등법원에 이 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러한 법 개정이 있으면 공소기각을 해야 돼. 그냥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으로 적용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이런 나라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현재 국리를 하고 있다. 어찌 생각하면 이성을 잃은 망난의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과 이재명 후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한번 그 일에 골몰해가 미쳐버리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하는 옛말이 이게 상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국익도 없고 나라의 외교 안보도 없고 경제도 없고 한미관계도 없고 모든 거 다 날리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모든 재판에서 해방돼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월 1일 어제 오후 3시 이후에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차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국민이 이 전체를 투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그리하여 범죄 피의자가 대법원에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판결까지 난데도 불구하고 뽀듯이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이런 일은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수치야. 수치. 부끄러워.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당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이건 유권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가 아니고 국민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얼마큼 더 무리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1월 6월 3일 투표에 반영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